베개 밑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핸드폰입니까? 영수증입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도 어젯밤도 그 전날 밤도 당신은 그 자리에 머리를 두고 잠을 잤습니다. 그 8시간 동안 베개 밑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버는 것 같은데 어디론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이런가 싶으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금 당신이 매일 밤 머리를 대고 자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오랜 세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사업이 안 풀린다는 분, 열심히 사는데 늘 빠듯하다는 분, 저축을 해도 어디선가 큰 돈이 나가버린다는 분,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 집을 둘러보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침실이 어수선했습니다. 베개 주변에 잡동사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매일 밤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익숙해진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익숙함이 재물을 조용히 그러나 매일 밤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미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삶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쉬느냐가 그 사람의 기운을 결정한다는 것,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전해온 이치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인생의 3분의 1을 우리는 잠으로 보냅니다. 그 8시간 동안 몸은 쉽니다. 그러나 기운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깊이, 더 넓게 주변의 기운을 흡수합니다. 왜냐하면 방어막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는 의식이라는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이 들면 그 방패가 내려갑니다. 그 순간부터 베개 주변의 기운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좋은 기운이 있으면 좋은 기운을 흡수합니다. 나쁜 기운이 있으면 나쁜 기운을 흡수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풍수에서 침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관도 중요합니다. 화장실도 중요합니다. 예, 거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물운의 뿌리, 그 가장 깊은 뿌리는 결국 침실에서, 그 중에서도 베개 주변에서 결정됩니다. 8시간씩 365일이면 이 920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기운을 흡수하느냐가 그 사람의 재물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개 밑에 무엇을 두느냐보다 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개 밑에 이걸 두면 좋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무언가를 가져다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베개 주변에 재물운을 막고 있는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두어도 나쁜 것이 함께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으려면 먼저 항아리에 구멍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베개 밑에 두면 재물운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금기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잠자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이 쌓이면 재물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듣고 나중에 해야지 하신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재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쁜 기운은 오늘 밤도 쌓입니다. 내일 밤도 쌓입니다.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쌓이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운명처럼 굳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베개 밑에 두면
재물운이 열린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전에 왜 침실이 재물운의 핵심인지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개 밑에 두면 좋다는 것을 막연히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잘못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어떻게 잘못 쓰는 건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베개 밑에 무엇을 두면 재물운이 열리는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황동전 또는 오래된 엽전 하나입니다. 왜 하필 황동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황동과 구리는 예로부터 재물 기운을 끌어당기는 금속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땅의 기운과 쇠의 기운이 만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금속은 기운을 모읍니다. 흩어지는 기운을 한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그 성질이 재물 기운과 닮아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한 곳으로 모여야 힘이 생깁니다. 베개 밑에 황동전 하나를 조용히 두면 잠자는 동안 그 기운이 몸속으로 스며들어 재물 감각을 깨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녹슬거나 더럽혀진 동전은 절대 안 됩니다. 탁한 기운을 품은 동전을 베개 밑에 두는 것은 오히려 탁한 기운을 매일 밤 흡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깨끗하게 닦아서 붉은 천이나 붉은 종이에 싸서 두십시오. 붉은색은 양기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재물 기운을 활성화하는 색입니다. 작은 천 하나,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그것이 기운을 감싸고 보호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은 더 간단합니다. 그러나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흰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재물 목표를 또렷하게 적으십시오. 금액이어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현재형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집을 산다가 아니라 나는 올해 집을 산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사업은 번창한다처럼요. 미래형은 안 됩니다. 소망형도 안 됩니다. 현재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써야 합니다. 왜 현재형이어야 하느냐?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은 가장 깊이 작동합니다. 그 잠재의식은 시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인 문장을 읽으면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됐으면 좋겠다는 말은 잠재의식의 결핍으로 들립니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잠재의식의 현실로 들립니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매일 밤 반복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운이 흐릅니다. 종이를 접어서 베개 밑에 두십시오. 그리고 잠이 드십시오. 잠재의식이 밤새 그 글자를 읽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현금을 밑에 두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베개 밑에 뭔가를 두면 좋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지갑을 통째로 밀어넣거나 현금 다발을 두거나 아무 동전이나 넣어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습니다. 지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폐가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쳤는지, 시장에서, 은행에서, 식당에서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온 물건입니다. 그 손들의 기운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불안한 손, 분노한 손, 병든 손, 욕심으로 가득 찬 손, 그 모든 기운이 담긴 지폐를 매일 밤 베개 밑에 두고 8시간을 잡니다. 그것을 매일 밤 흡수하고 싶으십니까?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은 재물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공간입니다. 들어왔다 나가는 기운이 가득한 물건입니다. 그 유동하는 기운을 베개 밑에 두면 잠자는 동안 기운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흩어집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리면 재물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닫힙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머리를 두는 방향입니다. 풍수에서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은 예로부터 강하게 금기시해 왔습니다. 북쪽은 음기의 기운이 강한 방향입니다. 차갑고 정적인 기운이 강합니다. 그 기운이 머리로 흘러들면 수면 중에 기운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몸은 누워 있지만 기운은 쉬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곤한 느낌,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그것이 이 방향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위한 가장 좋은 방향은 어디일까요? 동쪽 또는 동남쪽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생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처음 닿는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잠자는 동안 그 생기를 머리로 받습니다. 동남쪽은 목무의 기운이 강한 방향입니다. 자라고 뻗어나가는 에너지입니다. 성장, 번영, 확장 등 재물과 가장 잘 맞는 기운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나침반에 반하면 됩니다. 1분이면 됩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아침에 일어나는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베개 밑에 두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황동전, 재물 목표 메모, 그리고 머리 방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실천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개 밑에 무엇을 두느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재물운을 막는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10개 두어도 나쁜 것 하나가 그것을 다 지워버립니다. 맑은 물 한 그릇에 먹물 한 방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릇 전체가 흐려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침실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재물을 막는 금기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침실에 두는 물건이 아닙니다. 침실에서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재물을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이 자기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잠이 드는지, 그것이 베개 밑에 동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재물을 결정합니다. 바로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파트 2에서 베개 밑에 두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황동전, 재물 목표, 메모, 머리 방향.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아무리 두어도 이것들을 계속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뉴스를 보고 SNS를 보고 쇼핑 앱을 열고 유튜브를 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잠들기 전에 잠깐 보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면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칩니다. 잠들기 직전 뇌는 하루 중 가장 깊이 흡수하는 상태가 됩니다. 낮 동안 쌓인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강하게 각인합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보십니까? 타인의 소비입니다. 타인의 자랑입니다. 타인의 불안입니다. 누군가의 새 차, 누군가의 해외여행,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자극적인 뉴스들, 그것이 그대로 당신 안으로 들어옵니다. 재물은 자신의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자기 직전에 타인의 에너지로 뇌를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자신의 기운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약해집니다. 기회가 눈앞에 와도 감지하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도둑이라고 합니다. 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만드는 감각을 매일 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빼앗기는 것입니다. 한 번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핸드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돈 걱정을 하십니까? 이번 달 카드 값은 어떻게 내나? 이 사업이 과연 잘 될까?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버나? 이 생각들이 잠들기 직전에 강하게 떠오른다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 재물운을 막는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의 생각은 잠재의식의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걱정의 씨앗을 심으면 걱정의 현실이 자랍니다. 결핍의 감각을 품고 자면 결핍의 현실이 강화됩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잠이 드는 순간 의식의 방어막이 내려갑니다. 그 순간에 품고 있는 감각, 감정, 생각이 그대로 잠재의식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날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돈 걱정을 품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결핍된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기회가 와도 두려움으로 봅니다. 사람을 만나도 의심으로 봅니다. 그것이 쌓이면 재물로는 점점 닫힙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걱정이 되니까 걱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안 합니까? 맞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잠자리에까지 가지고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재물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는지는 파트 후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금기들을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침실에서 음식을 드십니까? 야식, 과자, 음료수. 침대에 기대어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다가 그대로 잠이 드는 경우, 이것도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음식은 기운이 강합니다. 먹는 행위는 에너지를 소화하고 변환하는 매우 강렬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운이 공간에 남습니다. 침실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순수하게 쉬고 재충전하는 곳입니다. 그 공간에 음식의 기운, 소화의 기운이 뒤섞이면 공간 전체의 기운이 탁해집니다. 탁한 공간에서 자면 기운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몸은 누웠지만 기운은 쉬지 못한 것입니다. 재물은 맑은 기운에서 나옵니다. 탁한 공간에서 매일 밤 탁한 기운을 흡수하는 한 재물 에너지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가족과 혹은 배우자와 다투고 그대로 자는 경우입니다. 분노의 감정, 억울함, 서운함, 그 감정들이 공기 중에 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운은 남습니다. 화가 난방에 들어가면 느껴집니다. 슬픔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느껴집니다. 그 기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의 기운이 가득 찬 공간에서 잠이 들면 그 기운을 고스란히 흡수하며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집안의 화합이 재물과 직결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성원 사이의 따뜻한 기운이 집 전체의 기운을 살립니다. 재물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집안의 기운과 함께 흐릅니다. 다투고 자는 날이 하루 이틀이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집안의 재물 기운은 조금씩 말라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자기 전 핸드폰, 돈 걱정, 침실에서 먹기, 다투고, 자기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침실 안의 이야기입니다. 침실문을 열고 나가면 집안 곳곳에 재물을 막는 공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반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집의 재물 기운을 조용히 새어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침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은 침실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집 전체가 하나의 기운 덩어리입니다. 한 곳이 막히면 전체가 막힙니다.
한 곳이 뚫리면 전체가 살아납니다. 지금부터 집 안 곳곳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지금 당신의 집에 해당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현관입니다.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의 현관을 보면 신발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택배 박스가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우산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물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버립니다. 혹은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이 찾아왔는데 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물건이 쌓여 있고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 손님이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돌아섭니다. 재물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밝기입니다. 현관이 어두우면 기운이 막힙니다. 전구가 나가 있거나 조명이 약하거나 낮에도 어두운 현관은 당장 밝게 바꾸십시오. 둘째, 거울입니다. 거울이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으면 들어오는 기운을 튕겨냅니다. 들어오려던 재물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나가버립니다. 거울의 방향을 옆으로 돌려두십시오. 셋째, 신발입니다. 신발은 반드시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짝이 맞지 않게 흩어져 있는 신발, 오래되어 낡은 신발, 신지 않는 신발들, 이것들이 현관의 기운을 막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현관 바닥입니다. 현관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까? 모래가 있습니까? 오래된 발매트가 그대로 있습니까? 발매트는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처음 받는 곳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발매트는 탁한 기운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세탁하거나 오래됐다면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첫 관문입니다. 두 번째, 부엌입니다. 부엌은 재물운의 심장입니다. 불과 물의 기운이 있는 곳,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곳, 이곳의 기운이 집 전체의 풍요를 결정합니다. 심장이 막히면 몸 전체가 힘을 잃습니다. 부엌이 탁해지면 집 전체의 재물 기운이 힘을 잃습니다. 부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싱크대입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까? 쌓인 설거지는 처리되지 않은 일들과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가는 문제들 때문에 재물도 그렇게 쌓이지 않고 고여버립니다. 싱크대는 매일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사용한 그릇은 바로 처리하는 습관, 이것이 재물 기운의 흐름을 만듭니다. 가스레인지입니다. 가스레인지가 기름때로 덮여 있으면 새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불의 기운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심장에 기름때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스레인지를 닦으십시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엌의 기운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서로 마주보는 구조로 된 집이 있습니다. 풍수에서 이것을 수화상극, 쇠호성극이라고 합니다. 물과 불이 마주보며 서로 싸우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집안의 갈등을 만들고 재물이 들어와도 나가게 만드는 기운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그 사이에 나무 소재의 물건을 두십시오. 원목 도마 하나, 작은 화분 하나처럼요. 목무의 기운이 수세와 화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두십니까? 변기 뚜껑을 올려두고 사십니까? 화장실은 집안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그 물이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공간의 문을 열어두면 집안의 재물 기운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새어나갑니다. 당장 오늘부터 두 가지만 지키십시오.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두십시오. 변기 뚜껑은 사용 후 반드시 내리십시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재물 기운의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환기를 자주 하십시오. 습하고 어두운 화장실은 탁한 기운이 가장 빠르게 쌓이는 곳입니다. 네 번째, 책상입니다. 재물운이 침실과 부엌에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재 혹은 공부하고 일하는 책상 공간, 이곳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생각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기회를 놓칩니다. 재물은 결국 좋은 판단과 좋은 행동에서 옵니다. 그 판단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재물운의 씨앗이 심어지지 않습니다. 책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앉는 방향입니다. 등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등 뒤에 벽이 있어야 합니다. 든든한 지지의 기운을 받는 자리입니다. 뒤가 막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이 생깁니다. 등 뒤에 문이 있으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등 뒤에 창문이 있으면 기운이 새어나갑니다. 앉아 있어도 불안한 느낌, 집중이 안 되는 느낌, 그것이 이 방향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책상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등이 벽을 향하도록요. 다섯 번째, 베란다와 창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간과되는 공간입니다. 베란다에 죽어가는 화분이 있습니까?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까? 창문이 며칠째 닫혀 있습니까? 죽은 식물은 죽은 기운을 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것에서는 쇠퇴의 기운이 나옵니다. 그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물 기운과 섞입니다. 베란다는 집 안으로 외부 기운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통로입니다. 현관이 정문이라면 베란다는 후문입니다. 이 공간이 막혀 있거나 죽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집 전체의 기운 순환이 멈춥니다. 죽어가는 화분은 과감하게 치우십시오. 살리기 어렵다면 내보내십시오. 대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식물 하나를 두십시오. 창문은 하루에 한 번 짧게라도 열어두십시오. 묵은 기운이 나가고 새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요. 햇빛이 잘 드는 밝은 베란다, 살아있는 식물이 있는 공간, 이것이 기운이 살아 숨쉬는 집의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현관, 부엌, 화장실, 책상, 베란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몇 곳이나 해당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간을 아무리 정리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보다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몸에 밴 생활 습관들입니다. 오랜 세월 너무 익숙해져서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습관들, 그 습관들이 공간을 아무리 정리해도 재물을 계속 막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고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금기 습관들, 당신의 일상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서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공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관, 부엌, 화장실, 책상, 베란다. 그런데 집을 아무리 정리해도 재물운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에 배어버린 습관, 너무 오래되어서 습관인지조차 모르는 것들, 그것이 공간을 정리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재물을 조용히 막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갑을 지금 꺼내 보십시오. 열어 보십시오. 영수증이 구겨져 있습니까? 카드가 뒤죽박죽입니까? 지폐가 방향도 제각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는 쿠폰이 있습니까?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 집이 이 상태라면 돈이 편히 머물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잘 모으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지갑
정리입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폐는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금액 순서대로 정돈해서 넣어 두십시오. 영수증은 지갑 안에 두지 마십시오. 안 쓰는 카드, 이미 지난 멤버십 카드, 오래된 쿠폰, 이것들을 지금 당장 꺼내십시오. 지갑이 무거울수록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돈은 여유 있는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꽉 막힌 곳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지갑 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갑을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앉으십니까? 가방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십니까? 집에 돌아와서 아무데나 놓으십니까? 돈이 머무는 집을 그렇게 대하면 돈도 그 집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지갑은 일정한 자리에 두십시오.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같은 자리에, 그 자리가 돈의 집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돈을 쓸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계산대 앞에서 혹은 이체를 할 때 그 순간 어떤 감각이 올라옵니까? 아깝다. 왜 이렇게 많이 나가나? 이거 사면 안 됐는데 이 마음으로 돈을 쓰십니까? 돈을 아까워하면서 쓰면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재물의 기운은 순환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내보내야 좋은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내보내면 그 감정이 돈에 담겨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기운만 남습니다. 낭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쓰는 태도, 이것이 재물 기운을 순환시킵니다. 밥을 사 먹으면서 이 돈이 아깝다고 느끼는 것과 이 음식으로 기운을 채운다고 느끼는 것, 금액은 같습니다. 그러나 기운의 방향이 다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까운 것 아닙니까?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꺼이 쓰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반대입니다. 기꺼이 쓰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그 태도가 재물 기운을 순환시킵니다. 그 순환이 여유를 만듭니다. 여유가 생겨야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여유가 생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월급날 혹은 큰 돈이 들어오는 날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갑니까? 카드값 청구서, 약속했던 지출들로 며칠 안에 사라집니까?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 돈이 이 공간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들어온 돈을 한번 머물게 해야 합니다. 재물은 흐르는 것이지만 잠시 머물러야 뿌리를 내립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기만 하면 저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잠시 고여야 깊어집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어온 돈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반드시 따로 보관하는 습관, 10,000원이어도 됩니다. 0원이어도 됩니다. 그것이 재물운을 고정하는 단 역할을 합니다. 닻이 없는 배는 파도에 밀려갑니다. 닻이 있는 배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재물도 닻이 있어야 머뭅니다. 네 번째입니다. 새벽에 혹은 밤늦게 돈 이야기를 하십니까? 가족과 재정 상태를 이야기하거나 투자 계획을 세우거나 빚 이야기를 하거나 성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입니다. 밤은 음기의 기운이 강합니다. 낮에 양기가 가라앉고 어둠의 기운이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음기가 강한 시간에 돈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음의 기운을 탑니다. 같은 계획이라도 밤에 세우면 무겁고 어둡게 느껴집니다. 같은 걱정이라도 밤에 하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이 시간은 기운이 가장 깊이 가라앉는 때입니다. 이 시간에 돈 걱정을 하면 그 걱정이 평소보다 몇 배로 뿌리를 내립니다. 돈과 관련된 계획, 결정, 중요한 이야기는 반드시 낮에 하십시오. 특히 오전이 좋습니다. 아침은 양기가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추선입니다. 추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생기가 담깁니다. 같은 계획이라도 아침에 세우면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밤에 세우면 걱정으로 보입니다. 시간 하나가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갑 관리, 돈을 쓰는 태도, 들어온 돈을 머물게 하는 것, 돈 이야기를 하는 시간.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들의 뿌리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지갑을 정리하고 아무리 공간을 바꾸고 아무리 방향을 고쳐도 재물운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으로 밝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말 하나가 지금도 재물을 막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습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바꾼 분들이 있습니다. 공간을 정리하고 지갑을 바꾸고 방향도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재물운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가지를 아무리 쳐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자랍니다. 재물을 막는 뿌리가 마음속 깊이 박혀 있으면 겉을 아무리 바꿔도 그 뿌리가 다시 막습니다. 오늘 이 파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돈이 다냐? 돈 밝히면 못된 거야.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우리 집은 원래 그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말들이 지금도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들은 말은 비판 없이 그대로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어른이 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품고 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현실을 만듭니다. 돈을 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돈을 원하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재물을 막는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원하지만 원하면 안 된다는 이중의 감각,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은 죄가 아닙니다. 돈 자체는 에너지입니다. 선하게 쓰면 선한 에너지입니다. 나쁘게 쓰면 나쁜 에너지입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방향이 선하거나 나쁜 것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잠재의식은 재물이 오는 것을 스스로 막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원하지만 잠재의식이 거부합니다. 기회가 와도 손을 뻗지 않습니다. 잡을 수 있는 것도 놓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잠재의식이 맑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하십니까? 난 원래 돈복이 없어. 우리 집은 원래 가난해. 어차피 안 돼. 나는 의미 없어. 습관처럼 나오는 말들입니다. 별 생각 없이 합니다. 심지어 웃으면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꾸준하게 재물을 막는 방법입니다. 말은 기운입니다. 소리는 진동입니다. 그리고 진동은 현실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100번, 0번 반복되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난 원래 돈복이 없어를 매일 말하는 사람의 뇌는 돈이 오는 기회 앞에서 어차피 나는 안 돼라고 반응합니다. 기회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말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가 작동하는 방식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거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난 돈복이 없어. 대신 그냥 침묵하십시오. 처음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정의 씨앗을 심지 않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의 성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친구가
집을 샀습니다. 지인이 사업이 잘 됩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봅니다. 그 순간 첫 번째로 올라오는 감각이 무엇입니까? 잘 됐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답니까? 아니면 왜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되나? 저 사람은 뭔가 뒷배가 있을 거야. 분명히 뭔가 불법으로 했겠습니까?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두 번째 감각이 먼저 올라온다면 지금 재물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성공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성공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불법으로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내 잠재의식은 성공은 불법과 연결된 것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공 앞에서 스스로 물러섭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재물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보십시오. 남의 성공을 보고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렇게 되는 것이 가능하구나. 나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재물을 여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성공이 내 성공의 증거가 됩니다. 저 사람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의 기운이 자신에게로 흐릅니다. 진심으로 박수칠 수 있을 때 그 긍정의 기운이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실 겁니다. 의지, 열정, 집중력. 그러나 제가 오랜 세월 보아온 것은 다릅니다. 감사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 작은 수입에 대한 감사, 오늘 먹은 밥에 대한 감사, 잠잘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감사. 이것이 재물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풍요의 감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면 부족함이 자랍니다. 있는 것에 집중하면 있는 것이 자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의 긍정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기회를 발견하는 감각이 열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재물운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기회가 모입니다. 기회가 모이는 곳에 재물이 모입니다. 감사는 재물운의 씨앗입니다. 오늘 밤 자리에 눕기 전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오늘 몸이 건강했다.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 3가지를 품고 잠이 드십시오. 잠들기 직전의 감각이 잠재의식의 씨앗으로 심어진다고 했습니다. 걱정의 씨앗 대신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 씨앗이 자라면 재물의 뿌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 언어, 비교, 감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공간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 이 3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재물이 열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때가 맞지 않으면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재물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열리는 때가 있고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모르면 준비를 다 해놓고도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재물이 열리려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신호를 모르면 기회가 바로 앞에 와 있는데도 그냥 지나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마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감사를 품는 것. 그런데 이것을 다 실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간도 정리하고 습관도 바꾸고 마음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저는 다 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납니다. 29, 탕, 7,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겨울 땅에 심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흙이 문제가 아닙니다. 씨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때가 아닌 것입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열리는 봄이 있습니다. 결실을 맺는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준비해야 하는 겨울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힘은 몇 배로 들어갑니다. 결과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쳐서 포기합니다. 나는 역시 안 돼. 그 결론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안 된 것이 아닙니다. 때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가 아닐 때는 준비하는 것이 답입니다. 겨울에 씨앗을 심으려 하지 말고 봄이 왔을 때 바로 심을 수 있도록 땅을 고르고 씨앗을 고르고 도구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재물운이 열리는 때가 언제인지 신호가 있습니다.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재물이 열리려 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수면입니다. 오랫동안 잠이 잘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잠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고 나면 개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볍습니다. 이것은 기운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무언가가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답답하게 막혀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풀립니다. 연락이 안 되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진행이 안 되던 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흐름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이때 놓치지 마십시오. 이 흐름을 타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작은 횡재들이 잇따라 생기는 것입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이익이 생깁니다. 할인을 받거나 무언가를 공짜로 얻거나 작은 행운들이 연달아 생깁니다. 이것을 그냥 운 좋은 날이라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재물 기운이 열리기 시작할 때 이런 작은 신호들이 먼저 옵니다. 큰 것이 오기 전에 작은 것들이 먼저 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채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동을 늘려야 합니다. 만남을 늘리십시오. 새로운 시도를 하십시오. 미루었던 것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준비해 두었던 것을 꺼내십시오. 흐름이 열렸을 때 그 흐름을 타야 합니다. 흐름이 있을 때 노를 저어야 멀리 갑니다. 흐름이 없을 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입니다. 반대의 신호도 있습니다. 재물이 막히려 할 때의 경고입니다. 작은 사고들이 연달아 생깁니다. 물건이 자꾸 고장 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연속으로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더 밀어붙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틀렸습니다. 이 신호들은 하늘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멈춰라. 이때 멈추지 않고 더 밀어붙이면 더 큰 손실이 옵니다. 작은 경고를 무시하면 큰 경고가 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결정을 미루십시오. 큰 투자를 멈추십시오. 대신 정리하고 비우고 쉬십시오. 겨울은 쉬는 계절입니다. 겨울에 쉬어야 봄에 새싹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재물운의 방향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태어난 연도의 오행, 우싱, 그 사람의 기운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강, 워, 호, 땅, 투, 강, 징, 수, 쇠, 이 5가지 기운 중에서 자신이 어떤 기운을 타고났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강하게 오는 방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무의 기운이 강한 해에 태어난 분은 동쪽과 동남쪽에서 재물이 강하게 옵니다. 자라고 뻗어나가는 나무의 기운, 그 방향에서 기회가 옵니다. 금, 짐의 기운이 강한 해에 태어난 분은 서쪽 방향이 재물운의 방향입니다. 결실을 맺고 단단하게 모이는 기운, 그 방향에서 힘이 옵니다.
수세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흐름이 열리는 곳에서 기운을 받습니다. 자신의 오행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그 방향에 해당하는 공간을 깨끗하고 밝게 만드십시오. 그 방향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십시오. 밝은 조명을 두십시오. 그 공간을 자주 열어두십시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물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 풍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지금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 마음 자체가 신호입니다.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기운이 열리려는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다 듣고 나서 한꺼번에 해야지,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해야지 하다가 기회의 시기가 지나갑니다.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준비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갑 하나 정리하는 것, 베개 커버 하나 세탁하는 것, 자기 전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 그 작은 시작이 흐름을 만듭니다. 그 흐름이 재물운의 계절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삶에 녹여내기 위한 구체적인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할 것, 이번 주 안에 할 것, 이번 달 안에 할 것, 그리고 평생 지켜야 할 것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오십시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베개 밑의 기운, 침실의 금기, 지방 공간, 생활 습관, 마음속 믿음, 재물운의 때, 머리에 한꺼번에 다 담으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베개 커버를 확인하십시오. 오래되었거나 더럽혀진 베개 커버는 오늘 밤 교체하십시오. 당장 새 것이 없다면 깨끗하게 세탁된 것으로 바꾸십시오. 베개는 8시간 동안 당신의 머리가 닿는 곳입니다. 그 자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베개 밑을 비우십시오. 지금 베개 밑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핸드폰이 있다면 꺼내십시오. 영수증이 있다면 치우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동전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황동이면 좋습니다. 깨끗하게 닦아서 붉은 천이나 붉은 종이에 싸십시오. 그것을 조용히 베개 밑에 두십시오. 세 번째,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에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침대 곁에 두지 마십시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러나 사흘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 눕기 전 감사 3가지입니다. 자리에 눕기 전 눈을 감고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것을 먹었다. 오늘 몸이 움직였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 그 3가지를 마음에 품고 잠이 드십시오. 걱정의 씨앗 대신 감사의 씨앗을 심고 자는 것입니다. 5번째, 화장실 문을 닫으십시오. 지금 바로 일어나서 확인하십시오. 화장실 문이 열려 있다면 닫으십시오. 변기 뚜껑이 올려져 있다면 내리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일 밤 재물기운의 누수를 막습니다. 이 5가지를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 안에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지갑을 완전히 비워 정리하십시오. 모든 것을 꺼내십시오. 안 쓰는 카드, 영수증, 오래된 쿠폰, 지난 멤버십 카드 전부 꺼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넣을 때 지폐는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금액 순서대로 정돈해서 넣어두십시오. 카드는 자주 쓰는 것만 남기십시오. 지갑이 가벼워져야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 현관을 정리하십시오.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신지 않는 신발은 신발장 안으로 넣거나 치우십시오. 쌓여있는 택배 박스는 정리하십시오.
발매트는 세탁하십시오. 그리고 현관 조명을 확인하십시오. 전구가 약하다면 밝은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현관이 밝아야 재물 기운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죽어가는 식물을 치우십시오. 베란다나 집안에 죽어가는 화분이 있다면 이번 주 안에 치우십시오. 살리기 어렵다면 미련 없이 내보내십시오. 죽어가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쇠퇴의 기운이 공간에 남습니다. 대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작은 식물 하나를 들이십시오. 생명의 기운이 있는 공간이 재물 기운을 살립니다. 이번 달 안에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침실 방위를 확인하십시오. 나침반 앱을 켜고 확인하십시오. 머리가 북쪽을 향하고 있다면 동쪽이나 동남쪽으로 바꾸십시오. 가구 배치상 바꾸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베개 위치만 조금 이동하는 것으로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매일 밤 8시간 그 방향에서 받는 기운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부엌을 대청소하십시오. 가스레인지, 싱크대, 냉장고, 위, 찬장, 안 구석구석 닦으십시오. 재물운의 심장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기름때가 쌓인 심장은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깨끗한 부엌 집 전체의 기운을 힘차게 순환시킵니다. 한 달에 한 번 부엌 대청소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세 번째, 재물의 닻을 만드십시오.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는 날 일정 금액을 반드시 따로 보관하십시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00원이어도 됩니다. 5,000원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들어온 돈이 이 공간에 머무는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재물이 머무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평생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돈 이야기는 낮에 하십시오. 자기 전 돈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남의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 치십시오. 시기는 자신의 재물을 깎습니다. 세 번째, 돈을 쓸 때 감사한 마음으로 쓰십시오. 억울하게 쓰지 마십시오. 네 번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 하나를 품으십시오.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집안을 자주 환기하십시오. 묵은 기운이 나가야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거창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씩 보면 모두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1년 후 당신의 공간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습관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달라진 사람에게 재물은 다르게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재물은 하늘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운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내려도 깨진 항아리에는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가 내려도 구멍난 그릇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그 그릇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것, 습관을 바꾸는 것, 마음을 고치는 것, 때를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재물의 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씨앗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변화의 씨앗, 더 나은 삶의 씨앗,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땅을 오늘부터 만드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하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 화장실 문을 닫는 것,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리는 것.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흐름을 만듭니다. 그 흐름이 당신의 재물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댓글에 숫자만 써주십시오. 하나여도 좋습니다. 10이어도 좋습니다. 그 숫자가 오늘부터 당신이 바꿔야 할 것의 수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클수록 바꿨을 때 달라지는 것도 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을 바꾸는 것은 공간과 습관과 마음만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운이 당신의 재물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곁에 두면 재물운이 새어나가는 사람,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하는 사람, 그 이야기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좋은 기운 받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